뒤로 가시면 안 돼. 다른 얘기를 얘기해요. 그러니까 수영범 수사를 해놓고 왜 이런 결과를 내지 못하느냐 따지고 우리가 하면 되겠다. 이게 이제 제가 더 여쭤보면 옛날 얘기를 계속 또 옛날 예, 반복하게 되는 것 같아서 예. 자 그렇다면 지금 선거는 여당이 참패를 했는데요. 아까 잠깐 제가 참패 시간에 여쭤봤지만 그 참패 주요 원인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대통령실을 제외하고요. 예. 당 입장에서. 예. 뭐 여러 가지 원인이 복합적이라고 봅니다. 그 총선 과정에서 심판론을 오히려 야당이 정권 심판론을 제기하는데 여당에서 2조 심판론을 내세웠다. 그래서 선거 전략에 문제가 있다. 그것도 뭐 지역적인 한 가지 원인이라고 보고요. 예. 그러나 지금 국민들이 살아가기 힘들다는 기본적인 상황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물가가 많이 오르고 제대로 그 삶을 돌보지 않는다는 정부나 또 여당이 제대로 국민의 삶을 돌보지 않는다는 그런 인식을 갖고 있는데 그에 대해서 적절하게 대응을 했느냐 예. 아니면 정쟁의 한가운데서 여당이 헤어나지 못하고 좀그 야당의 주장에 오히려 휩쓸려서 제대로 국정을 합리적으로 이끌지 못하지 예. 않았느냐 이런 이제 이 근본적인 문제를 돌이켜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단순히 총선 과정에서 공천을 좀 잘못했다, 전략이 미스다 이 정도 가지고는 이런 개인적인 패배를 하진 않거든요. 예. 그러나 2조 심판 어떤 정권 심판으로는 2조 심판을 받은 것은 굉장히 전략적 실패다 이렇게 보시는 것 같습니다 보니까. 그는 이제 제가 늘 그 기회가 있을 때마다 이야기했지만 이 프레임 전쟁에서 가장 큰 뼈아픈 실수를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오래된 이미 고전이 되어버린 조지 레이코프가 쓴 국민이면 생각하지만 그 책에 나오는 가장 첫 마디부터 이 이조 심판 어린이 보호 구간입니다. 그렇다면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의 어떤 전략 어떻게 보세요? 예. 근데 한동훈 위원장은 사실 그런 전략가도 아니고 또 선거를 치러본 분도 아니고 전방에 과속 방지턱이 있습니다. 선거에 활용하려고 불러온 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전략 실패 자체를 한동훈 위원장에게 책임을 몽땅 씌우는 저는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어디다 씌워야 됩니까? 당 전체에 문제가 있겠죠. 그래도 주도한 분이 있을 거 아닙니까? 전략을 주도하고 한동훈 이끌고 그러니까 어느 분이라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누구라고 이야기하기보다는 한동훈 위원장은 이런 전략에 대해서 잘 모를 거라고 봅니다. 예. 그런데 다만 그러면 전략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사람을 활용하지 못하면 정치적 책임이 없죠. 그러나 예. 모든 것을 한동훈 위원장에게 전부 다 책임을 물어서 저 위로 가야 되네. 주범이 답할 수 있고 이 선거를 하는데 용인수에도 실패했다 뭐 이렇게 들리는데 그런 면에서는 용인술까지 과연 발휘할 수 있는 분이었느냐에 대해서 저는 오히려 잘못된 그런가? 지나갈 수 있나? 입장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한동훈 위원장이 당 대표 역할과 선대위원장의 역할을 모두 겸하면서 선거를 끌고 나갔는데 실질적으로는 선거 전략이 나쁜 건 알 수가 없는 분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선거 때만 되면 이미지 좋은 분을 지출해서 활용하고 또 선거 끝나면 어린이 보호 구간입니다. 옛날에도 선거 때 그런 면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런 점에서는 별로 좋은 선택은 아니었다고 생각합니다. 자 지금은 여당으로서는 어떤 선거 참패 그다음에 대통령실의 지지율은 굉장히 낮습니다. 이 상황에 있어서 좀 타겟팅이 할까요? 탈출은 뭡니까? 전방에 과속 방지턱이 있습니다. 예. 전방에 과속 방지턱이 있습니다. 조차 국민들은 도움을 받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런 면에서 좀 더 국정의 방향을 집중해야 될 예. 대통령실은 어떤 행정부 그런데 당은 어떻습니까? 전방에 과속 방지턱이 있습니다. 얘기가 있을까요? 저 아침에 벗어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국민
몰아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지금 현재는 아직 그 정차가 전방에 과속 방지턱이 있습니다. 이제 빨리 벗어나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예. 사람 한두 명을 바꾸든가 사람 한두 명을 데려와서 그 사람의 이미지를 활용해서 당이 나아지고 하는 시대가 지났다는 거죠. 시스템적으로 좀 바뀌어야 한다. 그리고 국민이 원하는 바를 실행해 나가야 한다. 이 말씀하셔서 그런데 제가 굳이 뭐 아까 얘기를 잘 돌아가지 않아도 이건 여쭤보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 국민이 원하는 바를 해야 된다는 건 분명히 어떤 물가를 잡고 인생 이 부분이 1번이고 전방에 과속 방지턱이 있습니다. 해야 된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국민이 원하는 가장 강하게 국민이 원하는 약 500m 앞 시속 30km 구간입니다. 직체를 진출하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저도 이 친환경 특검법이나 그 김동희 여사 관련 이 특검법 내용을 잘 몰랐거든요. 예. 그런데 그 각각의 내용을 보고 아 이것은 정말 해서는 안 되는 법이구나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여당에서 과연 국민들이 이 내용을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인지 그냥 이거는 무조건 우리는 받을 수 없다고만 밀고 나가는 것인지 예. 제대로 알리고 있는지 그에 대해서도 좀 의문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런 법이 하나 국민들에게 나올 때는 지금 이 답답한 상황에서 특검이라도 해서 예. 진실을 밝혀야 되지 않느냐라고 하면 그것을 실제로 알리기 위해서는 수백 마디 수십 분 설명을 해도 될까 말까 할 정도로 아주 힘든 내용이거든요. 그러나 그런 국민들에게 이해를 구하고 설명하는 노력이 있었느냐에 예. 저는 좀 의문입니다. 예. 자, 당 상황을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비대위원 꼭 추대하고 그다음에 당 대표 어떻게 가야 됩니까? 또 어떻게 가야 된다는 것보다는 어떤 상황입니까? 국민들이 이 당을 보듯이 당원들도 이 당을 보는 눈이 굉장히 좀 차가워지는 상황입니다. 예. 그래서 이 당의 리더십을 회복하고 또 다시 약 300m 앞 시속 30km 구간입니다. 전방에 과속 방지턱이 있습니다. 비대위원장 최고위원이십니다. 감사합니다. 약 500m 앞 시속 30km 구간입니다. 안녕하세요. 짠스타임의 우리학교 당당한 여성시대 강강이 세포예요. 떠올리지 않는 하루는 의미가 없다. 비디오이면 들리는 팬분들의 이야기 항상 당신과 ABC 약 400m 앞 시속 40km 신호 위반 과속 주의 구간입니다. 무단횡단 사고 다발 구간입니다. 약 300m 앞 시속 40km 신호 위반 과속 주의 구간입니다. 이런 게 바로 지킬 건 꼭 지키는 반전 매너. 나부터 더 매너 있게, 서로에게 더 매력 있게. 공공장소 매너 함께 지켜주실 거죠? 공익광고 협의. 지금 시각은 7시 35분입니다.
지금부터는 영수회담에 동석한 김성장 대변인이랑 수석회장이 잠시 후 시속 40km 신호 위반 과속 주의 구간입니다. 어린이 보호 구간입니다. 의미에서 확인했고요. 그렇지만 이제 회담 안에서의 어떤 내용이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어떤 중요한 내용들이 있었고 특히 이재명 당대표의 모두 발언이 지금의 현안에 대한 문제를 총체적으로 다 정리한 거기 때문에 상당히 그래도 이번에 영수회담에 임하는 자세라고 할까요? 이재명 당대표가 어떤 의미를 두고 어떻게 얘기를 하겠다라는 것을 좀 녹아내렸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그 모두 발언에서요. 그 눈에 띄는 장면이 나가려는 기자들을 이재명 대표가 제지하면서 잠깐 같이 계시라고. 그 의미는 뭘까요? 보시기에. 그러니까 이제 저희들 이제 회의하면서 이번에 이제 영수회담 자체가 한 700일이 넘는 상황에서 윤석열 정권 등장하고 한 700일이 넘지 않았습니까? 그 가운데에서 첫 영수회담이 열렸기 때문에 그리고 이번 총선이 끝난 시점에서 민의를 전달하고 거기에 따른 해답을 찾아야 된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에 총선에서의 나타난 민심을 제대로 확인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떤 답을 내놓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번의 국정에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 인생 회복과 국정기조 전환에 대해서는 짚어야 된다는 얘기가 계속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모두 발언에서 이 부분을 녹아내려서 민의를 대변하는 의미가 돼야 된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충분하게 그런데 비공개로 돌입한 다음에 분위기가 좀 달라졌습니까? 어땠습니까? 보시기에 박 대변인 계셨습니까? 예. 비공개에서도 이재명 당대표가 모두 발언한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이제 하나하나 얘기하면서 풀어가려고 이제 말씀을 나눴는데 특히 저희가 말씀드린 것처럼 민생 회복이 먼저 여야 없었습니까? 민생의 문제. 그렇기 때문에 민생 회복 정책이라든가 RS라든가 의료 개혁, 연금 개혁 같은 부분을 이제 얘기를 하고요. 그 이후에 특히 경우 특별법 같은 경우는 이제 얘기를 했는데 이 회담을 하다 보니까 사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문제를 통해서 심도 있는 논의가 돼야 되는 건데 예. 사실 그게 대해서는 대통령실이 이제 자유롭게 얘기하라고 하면서 형식이 좀 없었지 않았습니까? 자유 토론이 되다 보니까 거기에 따라서 이재명 대표가 어떤 얘기를 하면 윤 대통령이 답변을 하다가 좀 시간이 좀 길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한 주제가 한 6가지 하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말씀의 어떤 비율이 85대 15다. 대통령이 85로 하시고 이 대표가 15로 했다. 맞습니까? 이제 그 초기에 이제 모두 발언에서 이재명 당대표가 한 15분, 16분 얘기하고요. 예. 그 이후에 이제 예를 들면 폐쇄회복 지원과 관련해서 이재명 당대표가 꼭 필요하다. 지금 경기가 어렵고 특별 조치가 필요한 시점에서 이러한 회복 지원금이 필요하기 때문에 얘기를 하면은 그 윤석열 대통령께서 말씀을 여러 가지 하시다 보니까 상당히 이제 시간적으로 봤을 때는 비공개에 의해서 한 15대 85가 민생 회복. 약 500m 앞 시속 50km 신호 위반 과속 주의 구간입니다.
비공개 회의 들어가서요. 박 대변인 보시기에 약간 좀 긴장되거나 혹은 뭐 그런 순간이 있었습니까 혹시? 아니 얘기하는 순간에 자유롭게 얘기하고 이제 편안하게 얘기했지만 워낙 혈안들이 있었지 않았습니까? 예. 쉽게 얘기하면 뭐 이태원 특별법 같은 경우도 우리 당은 유가족 159명이 목숨이 아세간 유가족들의 한을 풀어주고 제일 중요한 게 진실 규명 아니겠습니까? 진상 규명은 유가족들이 원하기 때문에 이태원 특별법 같은 경우는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이재명 당대표가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은 사실상 거부라고 봐야 되겠죠. 왜 그러냐면 그 이태원 특별법에 있는 진상조사위원회의 조항이 있는데 그게 독수조항이라고 본 것이죠. 예. 근데 민간 입장에서 이런 진실 규명을 하기 위해서는 필요하다고 본 거기 때문에 그 유가족들은 그걸 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근데 대통령께서는 그걸 받아들일 수 없다고 보기 때문에 추후에 여야가 또 논의할 수 있다 이런 얘기들 나오긴 했지만 사실상 거부로 비춰졌습니다. 그 가장 민감한 주제 중에 하나인 친인적 비리 의혹.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 특별법이죠. 그 김건희 여사 이름은 안 나온 걸로 드러냈는데 친인적 예. 예, 친인척 예. 예. 아 예. 비공개 회동에서 다시 강조하셨습니까? 자, 그럼 결과적으로 말입니다. 오늘 이재명 대표가 제기했던 여러 사안 중에 대통령이 양보나 수용 의사를 밝힌 건 하나도 없는 셈이 되버렸는데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예. 사고 다발 구간입니다.